모든 그림은 취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그냥 수수료만 내면 되고 그림 가격만 지불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 이건희 컬렉션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기증을 한 거니까 또 그거는. 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세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그림도 금매물이 나옵니까? 금매물 많아요. 네, 금매물이 있어요. 금매물이 있는데 빨리 좀 팔아주세요 이런 거. 네, 금매물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금매물을 잡으려면 네. 일단 중간에 미술시장에도 딜러분들이나 어쨌든 중개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금매를 이제 편한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맞죠. 나 이거 너무 금매인데 내가 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뭐 이매진 배우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관계를 좀 해둬야 되는 거네. 네. 금매는 그게 또 우리 부동산 중개할 때도 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그런 거 있겠네요. 네,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제도도 있고, 그리고 워낙 그 수수료가 법정으로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술시장에서는 그 수수료에 대한 어떤 룰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암묵적인 룰은 있죠. 암묵적인 룰은 있어서 이 딜러나 갤러리 입장에서도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컬렉터 입장에서도 좋은 딜러, 양심 있는 딜러,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갤러리 사업을 운영하는 갤러리랑 관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 경매에서 오고 가는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죠? 네, 경매는 사실은 양쪽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파는 18, 부동산도 다 양쪽에서 받잖아요. 네. 네. 네, 18% 정도예요. 오, 세다. 네, 그리고 18% 보통 한 15에서 20%. 세계에도 다른 나라에도 많으니까. 3, 40%네요, 그럼 양쪽에서. 아니 합해서? 아니요. 양쪽에. 양쪽. 10몇 퍼센트를 네, 내요. 양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20%라고 하면 1,200만 원을 이제 경매사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판 사람. 출품 위탁을 했던 분은 1,000만 원에서 자동적으로 18%에서 20%가 뗀 그 금액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경매사도 우수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 할인이 저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할인을 그 값에 그런 수수료를 안 냈거든요. 요즘 좀 올랐나 보네요. 수수료를 훨씬 많이 다운해 줬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림이 다운해줘요. 되게, 그림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보통 진짜 우수 고객한테는 뭐 3에서 5%, 뭐 8%,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래요? 조정을 해줘요. 아. 그래서 사실은 좋은 그림은 경매도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갖고 오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이제 이게 위탁을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수수료를 이제 할인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작품은 누군가한테 바로 팔 수 있겠다 싶은 거는 그 수수료 없이도 거래를 네. 해주는 경우도 그렇구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쪽에서 받으면 되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죠. 네, 이게 경매사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근데 집은 집 살 때 취득세가 있고, 네. 근데 팔면은 남으면 양도세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림은 종부세는 없겠다. 그런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하고 양도세. 생기겠다. 네. 세금이 네.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습니다. 그건 뭐야?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부동산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림은 취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그냥 수수료만 내면 되고 그림 가격만 지불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있어요? 네, 양도세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진짜 네, 있어요? 네, 양도세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시장의 유일한 공급자가 작가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작가는 컬렉터나 미술 자신의 그림이 소비가 안 되면 이제 생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미술 시장에 있어서는 좀 세금 혜택을 주자. 그래야지 작가도 살고 네. 그 한 나라의 작가가 살아야 결국 그 나라의 문화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세금의 기조 때문에 미술 시장에 있어서는 양도세는 있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네. 우리나라 작가인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팔 때는 양도세가 0원이에요. 네. 살아있는 작가 거? 네. 제가 샀을 때도 살아계셨고 팔 때도 살아계시면 네. 우리나라 작가의 경우는 양도세가 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그림을 샀는데 네. 이번에 경매에 팔려고 보니까 그림값이 많이 올라서 뭐 한 5천만 원이 됐다. 네.
그럼 시세차익이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샀던 그림이 2억이 된다. 네. 그럼 1억 9천의 차익이 생겼는데 네. 팔 때 작가님이 없어. 살아계셨다. 없어.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으면은 네. 세금이 있긴 한데 또 약간의 혜택을 줬어요. 아. 뭐냐면 약간의 혜택을 줬는데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님이 팔 때 돌아가셨으면은 여전히 세금의 혜택을 좀 주면서 이제 양도세는 조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소득세법상 6천만 원 이상 금액으로 매도가 될 때,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금 신고 대상이 그림의 판매였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에 샀다가 지금 1억으로 팔았어요. 근데 팔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1억이니까 6천만 원 이상이니까 세금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서 될 때 1억에서 한 80% 정도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1억에서 8천 뺀 2천만 원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 이율은? 과세율은 20%에다가 2% 더해서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22%, 이 440만 원 정도 이제 양도세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개인 컬렉터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제 종합소득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분리과세를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합쳐지게 합산과세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또 분리입니다. 그래서 또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나마 이 세금도 그 세민이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 그죠? 예전에는 네, 네, 정말 네. 세금 없이 정말 편하게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네, 세금 네, 붙은 지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럼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살 때 보증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품 대금을 입금을 했는데 만약에 갤러리가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써놔요. 무슨 대금 이렇게 네. 통장으로 좀 통장에다가, 찍어놔요. 네, 네. 그렇게라도 찍어놓고요. 근데 이 관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취득세, 양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항상 개인이 관심 갖는 게 증여세, 상속세잖아요. 네. 근데 그림은 보통 헷갈려 하시는 게 그림 사면 증여세, 상속세가 없어. 네, 그냥 그래서 네. 그런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잘못된. 얘기하는데. 아, 그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계속 법이 네, 바뀌어서 야, 잘못된 여기도 거예요. 세금 손을 댔구나. 아니요. 증여세, 상속세는 원래 있었어요? 증여세, 상속세는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내 소유였다가 내 아들, 자식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증여, 상속세한테 혜택을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작가랑 상관이 없어서 지금 이제 되게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양도세랑 헷갈려서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의 경우도 증여, 상속세는 똑같아요. 가액으로 상속되는 거랑. 안 팔아도? 똑같이. 안 팔면 이제 안 팔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실물이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고 있냐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증여 상속을 할 때 부동산처럼 팍팍하지가 않고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사실은 있는 거죠. 증여 시점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죠. 예, 예. 그걸 세무서에서 와서 그림 편수를 일일이 다 몇 점 셀 수도 없는 거고. 네,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라는 건데. 네. 어렵죠. 아직은 그러니까 네? 이게 체계적으로 네. 제도화가 아직 안 됐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제는 확실히 개편돼 있지만 사실 그 이건희 컬렉션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건 기증을 한 거니까 또 그거는. 네. 그래서 사실 거기도 세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아주 신났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건희 컬렉션, 그 이건희 네. 회장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해서 세법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네,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그 회장님의 컬렉션은 사실은 그걸 미술관을 세우면 세계 5대 미술관이 된다 할 정도로 굉장한 진짜 테이스트이자 굉장한 컬렉션이셨다고 저도 이제 듣고 또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물납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네. 이게 물납제도가 뭐냐면 증여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네. 내야 되는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 재산을 다 상속을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서는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림으로 세금을 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납이잖아요. 이 이건희 컬렉션이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또 법제적으로 노력이 있으면서 이제 물납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좋으냐면 그 스페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그 피카소 미술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굉장히 많은 그림을 자식들한테 그 그림 자체로 넘겨준 거예요. 다 상속이 된 거죠. 네.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상속세를 내려면 어마무시한 상속세잖아요. 그림으로 다 받았으니까. 네. 그림 값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물납제가 없었다면 이 피카소 후손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그림을 일단 시장에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 정부는 물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 후손들이 우리가 상속받은 게 이 정도니까 요 세금 대신에 피카소의 그림으로 현물로 이제 물납을 하겠다 해서 세워진 게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근데 그 정도 네. 돼야 인정을 받아야 그것도 물납이 되는 거지. 맞는 예,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셨기 때문에 이걸로 낼게요 한다고. 네. 그거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물납제도가 되면서 사실 네. 미술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아트테크 해보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그냥 막연하게 음.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고 이런 것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분명히 이 아트도 즐기지만 이 재테크와 연관 지어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네. 첫 번째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돈 막,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남들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림은 아까 수수료도 있고 운반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손바뀜 있을 때 비용이 좀 부대 비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고 내가 그걸 향유한 다음에 리세일을 해야 또 그게 또 효녀가 돼서 네. 효도 상품을 효자 효녀가 돼서 저한테 또 수익률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서도 시장이 좋아하고 또 투자가 될 만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내가 싶어요. 좋아하는 또. 또 하나는 귀로하는 컬렉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게 첫 번째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아트페어도 다니고 경매도 다니고 갤러리도 보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팔랑귀 되지 말라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오른다. 이거 해외 이 진출하신다. 주식하고 똑같네. 하면서 네. 자꾸 이렇게 이거 꼬드기는 지금 거.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어. 식으로 조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는 신중하게 고르고 네.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이 그림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소비자가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아트테크 재밌네요. 이 시간이 약간 모자란 그러니까. 네. 언니 다시 한번 시간을 네. 그래요. 좀더 네.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할게요. 이거 재밌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윤보형 변호사와 아트테크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